네, 8월 23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마 만에 급등입니까? 네. 뭐 아우, 양지수 진짜. 상승하더라도 1% 넘게 치솟는 건 참 오랜만에 그렇죠. 보는 것 같고 코스닥 지수가 특히 뭐 2.5% 넘게 지금 올라주고 네. 있으니까 아니 아직은 우리 시장이 안정세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상승이 유의미할까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요. 일단은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제가 그쵸. 이제 딱 말씀드리는 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3,100포인트, 오늘 이제 3,100포인트 조금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확실하게 3,100포인트가 이제 안착이 됐느냐 여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야 돼요. 지금 1,000포인트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1,020선이 깨지면서 낙폭이 조금 더 진행된 거고 960포인트 때까지 이제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오늘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포인트 정도의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아 이제 드디어 시장이 바닥을 좀 잡았구나라고 좀 안심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다만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 특히나 오늘은 좀 고무적인 부분들이 아우 지난주에 우리 기관 욕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너무 많았죠. 아니 외국인들이 파는 거야 파는 건데 그럴 네. 때마다 우리 기관들이 좀 하락 방어를 좀 해주고는 했었는데 네. 지난주는 정말 기관들도 같이 같이 팔아버리니까 빠져요. 네. 정말 사실 외국인들보다도 기관들이 더 욕을 좀 많이 먹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들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기관 외국인들이 동시에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포에 이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저점 네.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좀 돌려놓고 있고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바뀔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오늘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수 있었던 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상당 부분 좀 해소됐다라는 거. 비교적 상당히 강경한 매파로 좀 분류가 됐었던 연준 위원들조차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뭐 올해 연말에 할지 아니면 내년에 할지 네. 아직 시기적으로는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요번 주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 또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여전히 이번 주도 통화정책 관련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말 극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우려가 일정 부분 조금 불식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빠르게 회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지난주 우리 국내 증시의 흐름이 정말 좀 아쉬웠었잖아요. 네. 이게 투자 심리가 완전히 좀 무너진 것도 무너진 거고 미국 증시 한번 보세요. 멀쩡하잖아요. 빠진 게 멀쩡하죠. 없어요. 네. 유럽 증시도 보면은 독일, 뭐 프랑스, 그다음에 영국 증시 흐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겨우 1, 2% 조정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9%, 코스닥도 거의 9%가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큰 폭으로 좀 빠진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좀 쉬는 국가다 보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백신 접종률도 좀 낮고 특히나 네. 또 경제 회복되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까지 좀 더디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 테이퍼링이라든지 긴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버리니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네. 통화정책과 관련된 노이즈가 정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충분히 선반영이 좀 됐기 때문에 이번 주는 뭐 아주 강력한 V자 상승을 기대한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바닥을 좀 잡아가는 투자 심리를 서서히 좀 회복하는 걸 준비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단계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 시장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당히 힘들었던 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니까 뭐 조그만 개별 종목에도 훅 이렇게 내려가는 맞아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떨어질진 몰랐던 그렇죠.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그 개별주들이 빠지는 걸 저희가 감당 못하고 네. 지금 물려있는 상태에서 저점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좀 줄여보고 싶은데 그럴 자금은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네. 항상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고 특히 시장이 아랍 방향으로 이제 많이 좀 쏠려 있을 때 정말 네. 대응하기 좀 힘들거든요. 맞아요. 방금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장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투자 대금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금이 가장 커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을 주도하는 건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다 그렇죠. 보니까 장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막 무서워서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신용 물량들 이제 반대 매매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시장에 이제 좀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제 저점을 좀 만들고 회복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다행인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일단은 자율반등 구간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 올라올 때까지는 차분하게 이제 보유 종목을 잘 들고 계셨다가 시장이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반등 강도가 확실히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면 네. 어차피 지금 방금 수연 아나운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좋은 종목이건 나쁜 종목이건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차트가 고꾸라지고 그러니 있어요. 완전히 고꾸라져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손절 매도를 하고 종목 교체를 하는 게 오히려 네. 크게 부담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보다 훨씬 더 좋은 종목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 종목도 차트를 보니까 빠진 거는 똑같이 빠졌다. 이러면은 교체를 해가지고 시장의 주도 섹터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현금을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야 지금 적극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기회죠. 그냥 말 그대로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주식 비중을 꽉꽉 들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조차도 마냥 그냥 내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회복되기만을 기다리고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보다는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종목이라도 시장의 주도 섹터, 시장이 회복되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갈아타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가 바로 이번 주 시장 흐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익절도 손절도 좀 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좀 네. 담대하게,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도 짚어봤으니까 또 종목 리뷰 시간 들어가 볼 텐데 저번 주 시장이 안 좋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주가가 아주 치솟은 종목 중 하나가 그렇죠. 바로 신흥 SEC예요. 맞습니다. 무슨 급등 차트가 막 연출되고 오늘만 해도 지금 현재 뭐 7%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오히려 계속해서? 지난주에 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신흥 SEC가 저는 더 강하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오히려.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그만큼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올라가는 몇몇 종목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호재가 강하게 부각되는 특정 종목들 쪽으로만 시세가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흥 SEC가 상한가까지 갔다가도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장이 폭락하고 있는데도 막 장중이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 오늘도 지금 다시 한번 9만 원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좀 강하다라는 거. 에코프로 BM도 지금 또 증설에 대한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누가 네. 뭐라 그래도 지금 시장의 이제 주도 섹터는 2차전지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이다. 다만 전기차 종목들과 플러스 우리가 원래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좀 전장 관련된 종목이나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그런 네. 종목들은 상당 부분 지금 많이 소외되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도 결국은 자동차하고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잠시 후에 공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 소개해 주실 종목도 좀 버텨주는 종목이길, 네. 상승하는 종목이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리뷰 들어가 네. 볼게요. 우선 원익 QNC 살펴볼 텐데 반도체 종목들이 이번 패시브 자금의 가장 큰 악재를 입은 그렇죠. 그런 섹터가 아닐까 맞아요. 싶은데 원익 QNC 이것도 최근에 하락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오늘 뭐 맨날 네. 올라가는 종목만 리뷰해드릴 수는 없고 손실난 종목 이제 반도체 종목 하나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네. 원익 QNC가 대표적인 이제 소재 실적도 너무너무 잘 나왔고요. 빠지는 이유가 없는 종목인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이 반도체 종목들 비중을 기계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그냥 좋은 거나 나쁜 거나 다 같이 그냥 빠진 일제히 상태거든요. 빠졌어요. 제가 아까 시황 얘기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도 분명히 옥석가리기가 좀 돼야 돼요. 네. 하반기 때도 실적이 좀 좋아질 만한 애들 그리고 미국의 또 투자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원익 QNC 같은 이런 소재 종목은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을 때가 기회거든요. 나는 이미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네. 혹시나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실적도 별로 2분기 때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앞으로 EUV라든지 이런 투자 모멘텀과도 별로 관계가 없다 싶은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원익 QNC 같은 이런 종목으로 교체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저점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바닥은 만들어졌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조금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 열심히 여러분들도 이제 종목을 좀 바꾸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익 QNC 빠진 종목도 이렇게 리뷰해 드렸으니까 대응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빠르게
빠르게 또 상담 종목도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558님께서 문의 주셨어요. SK 이노베이션 25만 원에 매수하셨고 50%나 무려 들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게 오늘 이제 SK 이노베이션 말씀드리기 전에 LG 화학 네. 사실 이게 터질 게 좀 터졌다. 이 GM과 이제 볼트 전기차에 이제 납품한 이제 그 배터리의 또 불량에 대한 이제 리콜 사태가 또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네. 오늘 LG 화학이 9%가 넘게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그 악재에서 이제 좀 벗어난 삼성 SDI라든지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들은 오늘 한 2, 3% 정도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이제 분할과 관련된 악재는 충분히 주가에 좀 선반영이 좀 됐다. 향후에 이제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조금 물려 계시지만은 충분히 가격 반등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단기적으로는 27만 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30만 원 이상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좀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만나봤고 빠르게 한 종목만 더 네. 볼게요. 8153님께서 올리패스 14,25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요 종목도 주셨어요. 아마 영민한 투자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오다가 지난주에 워낙 시장 흐름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요. 12,500원짜리에서 저점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추세선 딱 그어놓은 자리에서 바닥이 좀 형성된다면 기술적으로는 17,5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사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외에도 임상과 관련된 종목들 또 신약 개발하는 기업들도 메지온과 같은 기업들, 오스코텍 같은 기업들, 알테오잔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같이 지금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1차적인 반등 목표치는 매수하신 가격인 15,000원 근처 한번 잡아드리고 중기적으로는 17,5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세워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올리패스가 이제 한 번 나와서 네. 그런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시장이 내릴 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이제 주 전망? 코로나19 확진자 이슈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고 여전히 이제 치료제 백신 오늘 이제 이스라엘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부스터샷을 맞았더니 2차 접종한 것보다 예방효과 4배가 더 높았다. 이런 4배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20% 넘게 급등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전히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장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위치가 많이 좀 내려앉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코스닥 시장에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제약 바이오 종목들 들어올리는 이유가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중소형주들도 순서대로 한 번씩은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관점을 한번 유념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주 제 개인적인 질문까지 네. 이렇게 나눠봤고요. 그러면 아까 예고하셨다시피 원샷 원킬 종목이 자동차 네. 관련돼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그러면? 테슬라 AI 데이도 있었고요. 네네. 사실 그동안에 많은 모멘텀들이 있었는데 자율주행 전장 관련된 종목들은 왜 안 정말 움직였어요? 정말 네.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2차 전지 소재 종목에 비하면 정말 억울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서 네. 오늘은 이 전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준비를 해왔는데 11,300원 현재가로 예스티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회사는 이제 열처리 장비, 라미네이트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서 오늘 삼성전자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관련된 수혜주들,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뭐 힌지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장비 만드는 종목들까지도 같이 이제 급등이 들어왔는데 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런 세경 하이테크에 납품을 하는 라미네이트 장비를 납품한 회사가 바로 예스티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면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수혜주이기도 하고 가장 핵심은 이 회사는 이제 예스파워 테크닉스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이 전력 반도체 회사가 SK 실트론으로부터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받고 나서 SK가 SK 머트리얼즈를 흡수합병한다라는 공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거든요. 그만큼 지금 SK 그룹 차원에서는 반도체 쪽 그리고 이제 전장 쪽에 핵심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수직 계열화 작업을 상당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SK 실트론도 이제 조만간에 상장 IPO를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SK 실트론의 또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 예스파워 테크닉스. 그 예스파워 테크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예스티라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거든요. 그 회사가 렌즈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려고 하느냐, 바로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를 이제 비구면 카메라 렌즈라고 하는데요. 그 회사를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런 좋은 재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스티 차트 보시면은 주가가 정말 많이 밀려 내려와 있잖아요. 내리 조정만 그냥 거의 7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조정을 좀 받았었기 때문에 낙폭 가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충분히 한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많이 흘러내린 건 사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재무적으로 뭐 전환사채 발행 물량이라든지 이런 오버행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데 그런 악재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지금 주가가 좀 과도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4,000원, 손절 가격은 1,4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샷 원킬 종목 예스티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네. 또 손실도 조금은 회복이 됐을 텐데 이 시기에 준비 잘해야 되거든요. 무료 네. 방송 계획 있으실까요? 일단 이번 주에도 중요한 일정들이 정말 많아요. 주 네. 후반에 이제 잭슨홀 미팅, 그다음에 한국은행 금통위, 다음 주 이제 9월 달이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FOMC. 8월을 좀 잘 네. 마무리를 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로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시장의 전반적인 좀 흐름들 체크를 좀 해드리고 업종에 대한 전략, 종목 교체하는 전략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릴 거거든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있는 종목들 팔기가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이 확실히 있다면은 자신 있게 종목 교체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업종별로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료 방송은 4시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